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 옛 생각도 참 많이 나죠. 어렸을 때 이맘때면 작은 선물 하나 받기 위해서 최대한 착한 척,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척 하기 위해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렇게 생겼죠. 나무 위에는 항상 별이 달려 있고 반짝이는 전구를 감아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말도 걸어 놓습니다. 비록 한 그루의 가짜 나무이지만 소망과 사랑을 가득 담았었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 안 하셨어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기쁜 성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무를 주제로 글자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나무목은 아닙니다. 오늘은 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쓸 거예요. 그 전에 나무목의 옛 글자부터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나무를 한번 그려볼까요? 잘은 못 그리지만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나무를 보고 갑골문을 썼던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렸던 이 그림 같은 글자의 아래 부분은 뿌리를 그린 겁니다. 위는 뻗은 가지이고 아래는 뿌리예요. 그리고 뿌리 옆엔 잔뿌리까지 이렇게 그렸죠. 대단한 관찰력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가 바뀌어 지금의 나무목 자형이 된 거랍니다. 이 서체는 지금도 서예가들이 옛스러운 분위기로 자주 쓰는 서체인데 이걸 반으로 자릅니다. 그럼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뉘죠. 왼쪽의 나무판과 오른쪽의 나머지 조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나무를 쪼개 둘로 나눈 것도 글자로 변하는데 왼쪽 것은 후대에 이런 모양이 되어서 나무조각 장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조각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나무판 장이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이런 모양이 되어 조각편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나무를 자른 이유는 나무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무판을 만든 거예요. 주된 재료로 썼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남은 건 작은 곳에 썼겠죠. 그래서 남은 조각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무판, 나무 조각이 들어간 글자 10개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10개가 넘을 수도 있고요. 많이 배우면 좋은 거죠. 이번 영상은 글맛이 여러분께 미리 드리는 성탄절 선물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우선 나무 조각, 나무판 장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나무가 갈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놓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누워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자는 모습을 그린 게 꿈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판에는 아픈 사람도 누울 수 있겠죠. 아픈 사람이 빨리 일어나길 바라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랬던 글자가 이렇게 변하면서 병들녘이란 부수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모두 아픈 뜻, 병을 뜻하는 글자가 되죠. 이렇게 나무판은 자형으로 남은 모양 외에도 다양하게 쓰였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비사가 붙은 글자죠. 선비사는 남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크고 건장한 뜻을 가지는데요. 장할 장이라고 부르는 글자입니다. 몸이 튼튼한 건장에 쓰고 강장제의 강장에 씁니다. 자양강장제라고 있죠. 타우린이 가득 들어간 구론산 음료 같은 건 연말연시 선물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강장에 쓰고 있습니다. 장은 이렇게 멋진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으뜸 원을 붙이면 장원이 되어서 1등, 장원급제할 때 장원이 되고요.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는 말도 있죠. 씩씩하고 열렬한 장렬에도 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추운 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전기 장판, 장판에도 장할 장이 쓰이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장판은 한지를 여러 겹 붙여서 튼튼하게 만든 바닥판을 뜻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장할 장, 건장할 장이 쓰입니다. 남자를 뜻하는 선비사와 나무판이 만나 크고 건장한 뜻을 가진 장할 장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방금 쓴 장할 장을 한 번 더 써주고요. 아래에 옷의를 써서 붙여줍니다. 이 글자의 옛 모양은 이랬죠. 여기서 장할 장은 큰 것을 뜻합니다. 처음 뜻은 큰 물건을 옷으로 싼 뜻을 가졌었는데 이게 의복, 옷의 뜻으로 변합니다. 옷을 입는 걸 뜻하는데 우린 이걸 꾸밀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옷이나 액세서리로 꾸미는 것 혹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꾸미는 것을 장식한다고 하죠. 아직 크리스마스 준비 안 하셨으면 간단한 스노우볼로도 충분히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식에 쓰입니다. 또한 꾸며서 가져다 놓은 것은 장치이고 장치를 하고 준비한 것, 갖춘 것은 장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나 장비로 싸울 준비를 갖춘 것은 무장이라고 하죠. 지금은 마음의 준비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큰 것을 뜻하는 장할 장을 옷으로 감싸서 꾸미는 뜻을 가진 꾸밀 장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나무판 장에 여자 여를 붙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됩니다. 이건 원래 나무판을 세워놓고 여인이 그 앞에 앉은 건데 여기서 나무판은 거울을 상징해요. 여성이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장할 장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형보다 지금 이렇게 쌀미가 들어간 자형을 더 많이 쓰죠. 여자 여가 있는 건 이런저런 단장의 포괄적 개념이고 쌀미가 들어가 가루 분을 뜻하는 자형은 얼굴에 분을 바르는 뜻이 강합니다. 예시어는 자형을 반반씩 써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꽃단장 한다고 할 때 붉을 단을 써서 단장에 쓰고 있죠. 발을 단을 써서 단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울 미를 앞에 붙이면 미장이 되어서 미용실의 뜻으로 미장원 할 때 씁니다. 참고로 건축에서 쓰는 미장은 진흙니와 장인 장의 니장의 발음이 변해서 미장이 되었다는 설도 있으니 어쨌든 단장할 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될 화를 앞에 이렇게 붙이면 화장이 되어서 얼굴을 꾸미는 행위가 되는데 화장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영향에서 온 거예요. 물론 고려시대에도 쓰이기는 했는데 화장의 장을 아까 말씀드린 꾸밀 장으로 썼었답니다. 요즘은 남성들도 화장을 합니다. 꼭 분을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조한 겨울에는 보습이 중요하죠. 남자들도 보습제 꼭 발라줘야 겨울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성이 거울 앞에서 얼굴을 꾸미는 그리고 분을 얼굴에 바르는 뜻을 가진 단장할 장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나무판 장을 쓰고 옆에 수확한 작물을 잘 보관하는 뜻을 가진 아낄 색을 붙여서 씁니다. 아낄 색의 옛 글자는 벼화 밑에 창고를 본 뜻 모양이 있었어요. 아껴둔 거죠. 그래서 인색하다에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무판 장이 이렇게 앞에 붙었어요. 갑골문의 모양은 이랬죠. 창고에 나무를 댔죠. 이 뜻은 창고를 막기 위해 나무판을 세운 뜻입니다. 담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담장을 뜻하는 담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담장과 살짝 다른가요? 네, 지금은 나무판이 아니라 흙으로 담을 쌓죠. 그래서 자형이 또 변해서 지금은 흙토가 나무판 장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죠. 그래서 지금 표준 자형은 흙토가 붙은 담장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무 담장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건강에 좋은 불도장입니다. 산의 진미에 육수를 더해 푹 끓여낸 진귀한 음식이죠.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불도장이 참 좋습니다. 부처가 담을 넘었다는 뜻의 불도장에는 나무판 장이 쓰입니다.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글자는 지난번 술을 뜻하는 닭유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글자인데요. 나무판 장 옆에 이렇게 고기를 뜻하는 육달월과 마디촌이 붙었습니다. 이 글자의 옛 모양은 이랬습니다. 나무판 위에 두 손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기 육이 이렇게 붙었고 지금의 자형으로 변했는데 고기를 손으로 잡아서 나무판 위에 올린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나무판 위에 올린 고깃덩이를 잡은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뭔가 권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글자는 힘과 권한으로 지휘하는 뜻을 가진 장수장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순신 장군 할 때 그 장군, 대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장수들을 말로 삼아서 만든 보드게임이 바로 장기죠. 바둑도 장기도 치매 예방에 참 좋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함께 혹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옆에서 돕는다, 지지한다는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붙은 뜻을 가져서 가깝다는 뜻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장래, 장차에 쓰는데 머지않은 가까운 미래를 장래, 장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6번째 글자는 나무판 장을 이렇게 써주고 옆에 개견을 붙입니다. 이건 많이 보셨지만 어떻게 읽을지 머뭇거리게 되는 글자죠. 이 글자는 개가 나무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인데 마루에 앉은 개의 형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그대로 이어져 형상상이라는 글자가 되었죠. 그냥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그린 형상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뜻하는 상태에 쓰고 비슷한 말로 상황에도 쓰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글자 또 다른 뜻과 소리를 가지는데요. 이 글자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형상, 사실을 뜻하기 때문에 공식 문서의 뜻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증서나 공문서의 뜻을 가지면서 문서장이라는 글자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잘해서 상을 주는 표창장이나 상장에도 쓰이고 있고 영장이 있어야 수색할 수 있죠. 구속영장 할 때 영장, 즉 집행명령을 담은 공식 문서 영장에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첩장에도 쓰는데요. 요즘 청첩장은 참 예쁘죠. 모바일 청첩장도 유행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당시를 추억할 수 있는 청첩장은 예쁜 걸 잘 고르셔서 잘 보관하시면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따가도 소개할 글자이긴 한데 청첩장은 청하는 편지, 문서란 뜻을 가진 말이랍니다. 이제 다음 글자 볼까요? 7번째 글자는 조금 쉬운 글자입니다. 나무판 장을 이렇게 우선 써주고요. 이번엔 이 옆에 다시 나무 목을 하나 써줍니다. 나무판에 다시 나무가 붙었는데요. 원래 나무판 장이 나무를 잘라서 눕힌 뜻을 가졌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무판 장 하나만으론 글자 같지 않아서 여기에 나무 목을 붙여서 이게 바로 평상, 땅바닥을 피해서 앉거나 누울 수 있는 평상상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지금은 침대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예전엔 누워서 자는 평상을 잠잘 침을 써서 침상이라고 했습니다. 잠잘 침에도 잘 보면 나무판 장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침상이나 침대보다 더 중요한 게 매트리스죠. 그런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트리스에 토퍼라는 제품을 올려 쓰기도 합니다. 매트가 불편할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슬로우 베드의 토퍼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한편 평상상을 집안에 있는 나무 제품이라는 의미로 속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상버스라고 할 때 낮을 저와 평상상을 써서 타기 편하게 차체를 낮춘 뜻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밥상에도 쓰이고 여럿이 함께 먹는다는 뜻의 교자상에도 쓰고 있습니다. 8번째 글자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글자라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바르게 한 글자를 쓰면 이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글자죠. 그런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옛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후대에 변해서 나무판 장 옆에 창과가 붙은 모양의 이런 자형으로 변했는데요. 이건 죄인을 눕히고 창으로 찌른다는 뜻을 가진 죽일 장입니다. 옛 글자의 모양은 이랬습니다. 이게 변형이 된 모양은 이렇죠. 나무판 장과 창과의 모양이 그대로 다 있죠. 여기에 노예의 눈을 본떠 만든 신하, 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글자가 되는데 이건 눈이 창에 찔린 노예를 뜻하게 되어서 순해지고 착해진 의미로 착할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풀초머리가 붙어서 제가 지금 쓰는 이런 형태의 자형의 글자가 탄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노예를 죽이고 풀로 덮은 뜻이 됩니다. 덮어버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 글자 원래 뜻은 은닉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추다,
그리고 저장한다는 뜻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물건이나 재화를 모아서 보관하는 저장에 씁니다. 데이터 저장 장치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저는 샌디스크 외장 SSD를 씁니다. 이게 안전하고 속도가 빠른데 요즘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걱정이죠. 또한 겨울에도 반드시 필요한 냉장고, 차갑게 보관하는 냉장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판 장이 들어간 8개의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무판으로 쓰고 남은 조각편을 알아보면서 남은 여행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조각편만 이렇게 써볼게요. 나무판 장과는 다르게 이건 단독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조각편은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쓰고 남은 조각의 뜻이라 크지 않고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무언가 깨지고 난 남은 조각들을 깰 파와 조각편을 써서 파편이라고 하죠. 이렇게 남은 조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작고 얇게 썰은 걸 편육이라고 하고요. 한쪽 길을 뜻하는 말로 조각편과 길도를 써서 왕복의 반대말로 편도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지를 붙여주면요. 종이에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을 뜻하는 편지가 됩니다. 여기에 바로 조각편이 쓰이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제 조각편이 들어간 글자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각편을 이렇게 써줍니다. 나무판 장의 반대라 쓰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주 보면 눈에 익습니다. 이렇게 편과 낮을 비가 만났습니다. 낮을 비는 밭전과 또 우가 만난 글자인데 또 우는 마디촌과 함께 손을 가리켜요. 밭일을 뜻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을 뜻하게 됐죠. 그래서 낮을 비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각편이 붙었는데 편은 나무 조각일 수도 있고 종이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노비에게 딱지를 붙인 거예요. 호패라고 하죠. 개똥이 소똥이 하면서 이름이나 번호로 나누기 위해 붙인 건데 이게 그래서 패라는 글자입니다. 화투패 할 때에도 이 패를 쓰는데 그래서 패를 뜬다, 패를 섞는다고 하죠. 그런 뜻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름을 새긴 명패, 상으로 주는 상패에도 씁니다. 또한 연말에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줄 수도 있는 감사패에도 쓰고 있습니다. 유리에 레이저 프린팅이 되어서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 공로패나 감사패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싸울 때 막는 도구로 쓰는 막을 방을 앞에 붙여서 방패에도 쓰고 있답니다. 참고로 깡패에 쓰는 패도 이 패예요. 참고하세요. 이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각편을 잘 써주고 여기에 돌이킬 반을 써서 옆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돌이킬 반은 나무 목이 붙은 판을 뜻하는데요. 판자는 큰 나무로 만든 건데 이건 작은 나무로 만든 판자예요. 대략 A4나 A3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조각으로 만든 판자를 뜻하는 판목판이라는 글자예요. 사람이 손으로 들고 뭔가를 쓰거나 그리거나 아니면 찍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출간하는 출판이 바로 목판 인쇄를 통해 찍어서 내보낸다는 뜻으로 출판입니다. 그리고 그림판도 있죠. 영어로는 두들링이라고 하는데 일명 낙서예요. 낙서가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성장기 어린이들 IQ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림판에 가끔씩 하는 낙서도 필요합니다. 글씨 연습도 그림판에 가끔씩 하면요. 종이도 아끼고 붓펜도 아끼고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림판에 이 판목판이 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글자 보겠습니다. 이건 조각 편 옆에 나뭇잎 엽이 붙은 글자입니다. 나뭇잎 엽을 제가 설명했었나요?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나뭇잎 3개가 변해서 세대를 뜻하는 인간새가 되었고요. 또 다른 모양이 있었는데 나무에 달린 3개의 나뭇잎 모양이 있었어요. 이게 변해서 이렇게, 그래서 잎사귀 엽이 된 거예요. 잎사귀는 어때요? 얇죠? 그래서 잎사귀 엽이 들어간 글자는 얇은 뜻을 가집니다. 나비를 뜻하는 나비 접에 들어가는데 나비 날개가 얇아서 이걸 썼고 또한 접시를 뜻하는 가죽다룰 설에도 잎사귀 엽이 있죠. 그래서 조각 편과 만난 이 글자는 얇은 나무 조각을 뜻해서 바로 종이가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쓴 종이의 뜻으로 문서를 가리키는 편지첩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문서장을 설명할 때 나왔죠.
청첩장에 쓰는 첩이 바로 이 글자 편지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쓰임이 있는데 TV에 자주 나옵니다. 최후 통첩을 받으라. 여기에 통첩, 통제한다는 뜻으로 통할 통을 써서 통첩. 그게 바로 알리는 글, 알리는 문서라는 뜻의 통첩입니다. 자, 이제 최후 통첩 받으세요.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이게 오늘 글맛이 자매님들께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